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김재원입니다. 안 변호사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되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시행 초기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올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5인 이상에 해당돼야 되겠고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 미만이 되는 그런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확대 적용되기 전에 정치권에서 유예를 해야 된다, 아니면 예정대로 해야 된다,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예정대로 확대 적용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2021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할 당시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 이후부터 이렇게 시행되도록 적용되는 기간을 유예하고 있었는데,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목적으로 제정된 법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 플레임은 더 긴데 하여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아니면 형법 이런 관련 법률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여러 그런 사건 사고들을 다 규율하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좀 강력한 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기업을 대표하는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최고 경영자 이런 분들이 보다 더 안전관리에 조금 더 책임을 갖고 그리고 좀 경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미비해서 이런 불상사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는 뭔가 더 엄하게 처벌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를 갖고 제정된 것이 바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랑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개념일까요? 먼저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례를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산업 현장에서 예를 들면 공장 등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는 중대산업재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중대시민재해다 이런 것은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기타 등 도로라든지, 또 하물며 이제 해가 바뀌었지만 지난해에 지방에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대형 참사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그런 지하도라든지 이런 공중에 이용되는 그런 시설 등의 어떤 제조라든지 관리 이런 것에서 결함이 있는 경우에 발생되는 그런 시민들의 불상사, 이것을 다루는 것이 중대시민재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대표자 등이나 경영 책임자들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한 다음에 이것을 위반해서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표자 등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또 10억 원 이상의 벌금, 법인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표자에게 실형까지 내려진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첫 사례로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청 대표자에게 실형 1년이 선고가 됐고, 법인에게는 1억 원의 벌금이 선고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청받은 그 소속 회사의 한 60대 정도 되는 근로자분께서 방열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설물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1톤이 넘는 방열판이 넘어지면서 사망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좀 가슴 아픈 사건이었었는데, 최근에 그런 판결이 선고돼서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에서부터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쳤지만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대표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렇게 곳곳에서 근로자들이 크게 다치는 이런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끼임 사고나 추락 사고, 이 말만 들어도 뭐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고들이 뭐 생각보다 흔하게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잘 들여다보면 사업장에서 준비해 놓는 수칙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2인 1조로 움직여야 된다. 조업할 때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또는 뭐 효율성이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바뀌었다라는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그런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뭐 안전 뭐 시설물이라든지 안전 수칙 같은 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고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 무겁고 또 우울해지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 공포 이후에 1년 이라는 좀 짧은 유예 기간을 줬었기 때문에 법 제정 당시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CSO라고 해서 안전대표이사를 두는 등 조직 개편을 하거나 혹은 안전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안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이렇게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언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3년이라는 좀 긴 유예 기간을 줘서 그런지 올해 초까지도 어떤 준비도 제대로 안 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 시행이 되고 바로 적용을 받았던 50인 이상의 사업장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뭐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 어떤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자금적인 어떤 여력 뭐 이런 게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적 설비라든지 물적 설비 또 안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그나마 좀 갖춰놓고 있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 심지어 아주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5인 이상만 되면 이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어떤 구비해 놓을 만한 인적 또는 물적 이런 설비들을 갖추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경청에서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전국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1000여 곳이 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제대로 준비를 다 갖추지 못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떤 환경만을 계속 이유로 미룰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갖춰 나가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혹시나 지금까지 우리 사업장에서 그런 사망사고가 한 번도 없었는데 뭐 앞으로 뭐 그런 사고가 있겠어? 라든지, 아니면 설사 뭐 그런 사망사고 내지는 이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거나 조금 처벌받는 수준에서 끝나겠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조금 무책임하게 생각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대표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신다면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영향을 끌어모아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가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점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1월 말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이나 조언을 꼭 받아서 이 법 적용에 대한 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그런 사건과 같이 앞으로는 웬만한 사건에서는 노동청에서 조사를 마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할 것이고,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식 기소, 구공판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법원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책임자, 그게 뭐 안전관리 책임자다 뭐 이런 뭐 누구를 특정하기보다는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고려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먼저 그리고 선제적으로 안전 대비책을 세워두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미 그런 것을 대비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는 차원에서라도 관계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있다면 다시 할게요.
그런 사업장이 있다면 그 결과가 사업장 또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루빨리 그